안녕하세요. 얼라이언스 번스틴의 유재입니다. 오늘은 채권은 수학이다 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에 다시 이제 복습해보면 채권 가격의 민감도를 알기 위해서 듀레이션에 대해서 잠깐 얘기가 있었고요. 또 한 발 더 넘어와서 국채가 아닌 회사채 같은 경우에는 국채 파트, 그러니까 이자율 위험이 차지하는 부분과 신용 위험이 차지하는 부분, 흔히 가상금리, 스프레드, 이 두 가지에 합쳐져 있는 두 가지 함수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서 한 발 더 나가보면 결국에 투자자들이 알고 싶어 하는 건 내가 예를 들어서 A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주식시장이 시작을 해서 뭐 500원 올랐다, 1000원 올랐다, 아니면 500원 빠졌다 라고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또는 내가 투자하고 있는 포트폴리오의 성과를 측정하는 게 매우 쉽거든요. 내가 A라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보다 10,000원 오르면 1년 뒤에 뭐 한 10% 수익이 날 거야 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 채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내가 투자하고 있는 자산 또는 포트폴리오의 성과 측정을 하는 것이 또는 성과를 예측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듀레이션이라든가 스프레드 듀레이션도 결국에는 채권 또는 채권 가격이 시장 금리 변화에 따라서 또는 회사채 같은 경우는 신용 스프레드의 변화에 따라서 얼마나 움직이는가, 민감도가 어느 정도인가를 알고자 하는 게 목적이고요. 또 거기에서 조금 더 심화해 보면 결국에 그래서 1년 정도 뒤에 또는 2년 정도 뒤에 내가 투자하고 있는 채권 자산의 수익률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를 예측해 보는 게, 물론 그게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어렴풋하게나마 예측해 보는 게 오늘 마지막 시간의 요점입니다. 제가 이제 그림을 몇 가지 보여드릴 텐데요. 듀레이션 또는 스프레드 듀레이션 또는 현재 금리 수준, 이건 이제 다 아는 개념이 됐어요. 그러면 어떤 지수에 투자를 했을 때 1년 뒤에 내 수익률이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걸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볼 텐데요. 이 시뮬레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가정들이 필요합니다. 저는 지수를 가지고 보여드릴 텐데요. 투자자분들이 지수에 직접 투자하실 수는 없을 거고, 또는 회사채나 국채에 투자를 했을 때 금리가 어느 정도 변한다라고 가정은 단순하게 할 수는 있지만 그 금리가 변할 때 국채와 회사채의 상관관계에 따라서 수익률이 조금 다를 수도 있고, 또는 금리가 1% 변했다라는 게 수익률 곡선에 따라서도 다 다르게 변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오늘은 너무 그런 많은 것들을 생각을 하면 계산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아주 단순화해서 지수 기준으로 상관관계도 없고 수익률 곡선도 그냥 평행으로 움직인다. 그리고 금리의 변화, 스프레드의 변화가 그냥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투자를 했을 때 1년 뒤에 어느 날 그 마지막 날에 한꺼번에 이루어진다. 그런 식으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왼쪽 그림에 보시면 만약에 국채 금리가 100bp 하락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1년 뒤에 내 성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내 하이힐드 채권 지수의 성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측해 볼 텐데요. 제일 중요한 건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채권은 금리 변동에 따른 자본차 손익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캐리, 그러니까 이자를 누적해 가는 거거든요. 1년 투자한다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 1년 동안 아마 이자가 누적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 지수가 8.09%입니다. 그러니까 1년 뒤에는 8.09%의 이자가 쌓여 있겠죠. 그게 왼쪽 그림에 오렌지색으로 표현된 8.09%의 금리 성과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채권에 투자해서 1년 기다리면서 8.09%의 하이힐드 지수 수익률을 가지고 온 거죠. 근데 여기 가정이 어떤가요? 국채 금리가 100bp, 1% 떨어졌다라고 가정을 하잖아요.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 가격은 올라갈 거예요. 얼마만큼 올라가냐? 이 지수의 듀레이션만큼 올라갈 겁니다. 그런데 국채 금리가 1% 떨어졌다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듀레이션, 스프레드 듀레이션 둘 중에 어떤 걸 써야 될까요? 국채니까 듀레이션을 써야 되거든요. 근데 이 듀레이션이 3.70년입니다. 듀레이션이 3.70이라는 건 금리가 1% 떨어지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수익률이 3.7% 올라간다라는 얘기니까 그거를 더해야 되겠죠. 그러면 금리 8.09% 내가 캐리한 거 더하기 100bp 금리가 떨어졌다라고 가정을 하면 3.7% 더해서 총 성과는 1년 뒤에 11.79%가 됩니다. 다시 아주 단순하게 제가 8.09% 하이힐드 채권 지수에 투자할 수 있다면 1년 뒤에 국채 금리가 100bp 정도 떨어질 거야 라는 가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내가 기대할 수 있는 총 성과는 11.79% 정도 될 겁니다. 물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에는 투자에 따른 거래 수수료도 있을 수 있고 펀드에 투자하셨다면 거기에 따른 보수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뭐 채권 시장 간의 상관관계도 있을 수 있지만 오늘의 목적은 그런 것보다도 채권에 투자했을 때 아주 심플한 가정하에서 단순한 가정하에서 수익이 어떻게 변동하고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내가 예상해 볼 수 있는가 시나리오에 따라서 라는 걸 아는 거기 때문에 그런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국채금리가 아니고 회사채는 두 가지로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국채 파트가 아니고 이번에는 이 스프레드가 움직였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국채는 그대로 있고 스프레드가 벌어질 수도 있고 또는 좁혀질 수도 있습니다. 스프레드가 벌어진다라는 건 금리가 올라가는 거니까 아마 가격이 좀 떨어지겠죠. 스프레드가 좁혀진다라고 하면 앞에서 보여드렸던 사례처럼 가격이 올라가는 거니까 플러스 알파가 될 겁니다. 근데 플러스 알파의 사례는 앞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마이너스 알파의 사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똑같아요. 8.09%의 채권지수, 하이힐드 채권지수에 투자를 하면 1년 뒤에 시간이 흘러가면서 캐리 8.69%는 쌓일 거예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아주 운이 나쁘게도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100bp 확대가 됐습니다. 금리는 올라갔으니까. 그러면 그것만큼 아마 가격을 차감해 줘야 되겠죠. 그런데 이번에는 스프레드가 움직이는 걸 가정했기 때문에 듀레이션, 스프레드 듀레이션 둘 중에 어떤 걸 쓰냐면 스프레드 듀레이션을 쓰는 거예요. 근데 스프레드 듀레이션이 지금 3.80년이니까 1% 스프레드가 확대됐다는 건 3.80년만큼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러면 이걸 더해보면 캐리가 된 게 8.09%에서 이번에는 나에게 불리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3.80% 차감이 돼서 1년 뒤의 성과는 4.29%가 될 겁니다. 내가 이 캐리하는 과정에서 스프레드가 나에게는 불리하게 100bp 확대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마이너스 성과는 아닌 거죠.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이렇게 적용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스프레드가 100bp 줄면 어떻게 하지? 아니면은 국채금리가 100bp 떨어진다라고 가정했는데 반대로 국채금리가 100bp 올라가면 어떻게 하지? 또는 이 둘 동시에 국채금리가 100bp 올라가는데 스프레드는 100bp 줄어들면 어떻게 되지? 라는 것도 앞에서 말씀드린 그 산수식에 똑같이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거를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국채금리가 이렇게 오를 때 내릴 때 스프레드가 오를 때 내릴 때 매트릭스로 만들어 놓은 게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보여드릴 이 차트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예를 들어서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1년 뒤에 100bp 올라갔다라고 가정할 때 만약에 그 기간 동안에 국채금리는 100bp 떨어졌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 그림에서 하이힐드 스프레드 100, 국채금리 스프레드 마이너스 100 만나는 지점을 보시면 7.99%입니다. 그러니까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100bp 늘어나도 국채금리가 100bp 줄어들면 두 개가 거의 비슷하게 옵셋이 되니까 결국에 캐리하는 8.09% 비슷하게 성과를 올릴 수가 있었던 거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 가지 사례들을 제가 설명을 했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1년 지났을 때 이자가 얼마나 누적이 되는가? 그게 가장 기본이에요. 그래서 그 기본 하에서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버퍼가 기본이 되는 캐리 또는 이자의 버퍼가 상당히 크다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1%, 2%가 아니고 8%, 9%, 10%가 캐리가 되면 여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가 돼도 내가 미치는 마이너스 손실을 볼 위험 자체가 줄어들게 되겠죠. 이익은 이익대로 향유를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채권 투자에서는 이 버퍼를 얼마로 갖고 갈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이 버퍼가 1년이 아니고 2년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8%가 아니고 2년 곱하기 2에서 16% 버퍼가 쌓일 거거든요. 그러면 그 2년 기간 동안에
금리가 오르든 내리든 스프레드가 벌어지든 좁혀지든 이 16% 버퍼가 너무 크기 때문에 여기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사실은 더 높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버퍼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버퍼가 높다면 더 유리해질 수가 있다. 그러면 그 버퍼를 어떻게 하면 유지할 수 있는가? 결국에는 투자를 유지해야 한다라는 거죠. 1년이 됐던 2년이 됐던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버퍼는 아마 계속 늘어날 거예요. 그러면 자본 차손익은 사실은 크지 않은 이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채권 투자를 하실 때 이렇게 계산을 해봐도 결국 답은 뭐가 되나요?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 아니면 이자를 쌓아가는 과정이 중요하다라고 귀결이 되는 거죠. 지난 3번의 시간 동안에 어떻게 채권 가격의 민감도를 측정할 것인지 아니면은 시나리오에 따라서 어떻게 예상할 수 있는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기 더해서 결국에 채권은 시간의 싸움이다. 아니면 시간에 대해서 투자하는 것이다. 캐리를, 버퍼를 갖고 가는 게 중요하다는 걸 반드시 명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